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의 뉴스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50만 명이나 치솟았죠.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거리도 이제 해제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봄날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서 고생하셨던 분 두 분을 모셨어요. 10분의 뉴스에 장명자 기자님과 이청열 기자님. 두 분 차례로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10번의 뉴스 기자 이창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번의 뉴스 기자 장명자입니다. 네, 두 분 3월 달에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확진 판정 받기까지의 과정과 고생하신 경험담을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죠.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지난 3월 하순에 저는 강원도의 두타산이라는 좀 험한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또 3일 후에 3.1절을 앞두고 네, 3일 만세 걷기 대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 대회 30km를 걸었는데 그게 이제 중첩이 돼서 네, 아주 몸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몸살이 나와서 제가 다니던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갔죠. 네. 신체 활동을 많이 하신 후에 그 피곤을 느끼시면서 아프신 거를 감지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 오미크론 변이 그 증상이 몸살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목이 따갑다고 하는데 혹시 저 장면장님 어떻게 그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날에 네네. 주민센터에서 투표 사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까지 했는데 네.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 추워가지고 너무 그냥 힘들었는데 확진자 투표를 또 해야 돼요, 그날. 그날. 네네네. 6시 이후에는 방호복을 다 입고 확진자 투표를 했어요. 네. 거기서 자가 그 키스트를 다 줘서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그 확진 그 검사를 했더니 2줄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검사해보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자가 키트.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는 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8시에 보건소에 갔더니 2시간, 3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렇군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다음날 제가 10날에 갔고 11일날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격리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예. 그 확진 판정 받기부터 미리에 그냥 큰 고생을 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우리 그 두 분은 말이에요. 백신 접종도 다 완료하신 상태잖아요. 네. 네, 3차까지 다. 저도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셨는데 생활치료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가 격리를 했나요? 저게 자택에서 했습니다. 자택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입소를 안 하고 집에서 하셨다고요? 네. 네. 역시 집에서 하는 거는 익숙한 공간에서 쉬는 게 편하셨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두 분 혹시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셨나요? 저는 혼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는 아내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가족끼리는 진짜 전염되기가 쉬울 텐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매사가 긴장이 되고요. 조심스러워서 네. 일단 아침 식사도 네. 시차를 두고 아내가 먼저 한 후에 네. 제가 하고 네.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가족들까지 옮기면 큰일인데 참 잘 견디셨네요. 그러면 두 분 모두 격리 중에 몸은 어떠셨나요? 그 증상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확진 받기 전에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에 개인 병원에 가서 약을 일주일치. 보건소 안 가시고 네, 개인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먹고서는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네. 그렇게 큰 고통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우리 저도 역시 계속 그냥 운동을 잘하고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면역력을 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남들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살 기운은 좀 계속 있었습니다. 네. 네. 두 분은 평소 때 운동도 잘하시고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셨는데 백신도 다 맞으시고 예. 그런데도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 진료를 안 받고 자가 진료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진료 받는 차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방법으로 네, 저는 그 격리 통지서가 오고 보건소에서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가 와요. 핸드폰으로요. 예. 오고 나서는 조금 있다 그 지정된 그 약국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 간호원이 전화 우선하고 네. 그다음 또 아침 저녁으로 와요. 아침에 7시, 저녁에는 9시 이래가지고 한 번은 간호원이 해주시고 한 번은 원장님이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는 나의 증상을 매일 체크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약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을 줘가지고 택배로 보내줘요. 택배로요? 네네네. 약을 택배로 보내주니까 편리하겠네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택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진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보내주신 그 약이 저하고는 잘 맞지 않아가지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빨간 반점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지 않고 제가 평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비상약을 사둬야 되겠다 싶어서 약국에 가서 인후, 가래, 기침 이렇게 세 가지를 병원에 안 가시고 미리 약방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미리 그 세 가지 그 약을 사다가 집에다 상비약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비대면에서 온 그 약은 안 먹고 그 약으로 그냥 치료를 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우리 이창렬 님도 비대면 진료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제 받으셨어요?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목이 따끔따끔하다고 했더니 이렇게 구강검사라더니 코로나 확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당장 하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린 다음에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통보가 역시 이제 확진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가격리 이제 명령에 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주는 그 약 이외에는 그 비대면 진료에 이제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 약은 보내오지 않고 이제 다만 채우는 게 하고 그 이제 손가락을 끼워서 맥박 측정하는 거하고 또 소독약하고 그런 거를 이제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 자가격리를 할 때 그 지원 물품 아까 대충은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원 물품이나 또 지원금 같은 거 받지 않으셨어요? 지원금은 이제 먼저 얘기하세요. 당시에는 이제 신청을 안 했는데 그 후에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지원금이 이제 입금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왔으면 조금 기다려야 입금을 할 것 같습니다. 장명자님. 예, 저는 그 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저 그거 지원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 그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늦게 알아가지고 가서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지원금 안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격리자들은 언제든지 가서 이제 자기 사는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주민등록과 또 격리통지서, 통지서 그리고 통장번호, 통장 계좌번호 이렇게 가져가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월 달에 했는데 2달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한꺼번에 너무 많이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보고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은 또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죠.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정보 아니세요? 우리 이창렬님도 모르고 계셨잖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린 그런 분들은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넘어가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타는 거는 원체 많이 밀려서 빨리 탈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했었잖아요. 격리를 해보시니까
일상 그리웠던 게 무엇이든가요? 장 기자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숲해설을 유치원 아이들하고 숲속에서 숲해설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 그걸 못 나가니까 답답해요. 그 아이들 눈이 그냥 또망또망한 아이들 눈이 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 격리를 우리 6일, 7일만 하면 되는데 복지관에서는 열흘간도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맞아. 혹시나 싶어서 맞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보라고 해서 그걸 못 나가서 힘들었고 또 동네 그 친구들이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못 나가니까 그래서 못 나가면서 딴 사람한테는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아들네 집에가 있다고 동네에서 있다가 못 나오면은 아우 저 언니 코로나 뭐가 걸렸나 봐 그럴까 봐 나 지금 아들네 대장동에 있는 아들네 집에 와 있어. 그래서 한동안 지금 일주일 동안 바깥에 안 나가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행복만 먹는 게 우리는 행복인데 그렇죠. 그 예, 예, 예. 못 느끼다가 이 격리하면서 예, 예. 절실하게 느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유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기자님은 네, 저도 뭐가 그립던가요? 마찬가지죠.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은 되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또 등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담소도 못하고 또 이 막걸리 한 잔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생활이 답답하죠. 그랬어요. 그 이제 반대로 이제 복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귀하고 나니까 또 그 기분은 어떻던가요?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저요? 네. 예, 예. 격리 끝나고 나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휴증이 네, 예,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이라는 건 뭐 별다른 건 아닌 거지만 피로감이 자주 와요. 필요 네, 조금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금방 피로감이 오고 그것도 없다고. 그리고 입맛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밥을 대해서 한 숟갈 뜨면 먹기 싫어요. 그리고 또 목도 아프고 기침, 가래 뭐 이런 게 조금씩 그냥 그대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쭉쭉 이어오는 그런 피로감도 있고 딴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뭐 어디가 아프고 무척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제가 잘 걷고 뭐 좀 운동도 하고 그런 바람에 그렇게는 힘들지 않게 잘 겪어놨어요. 그러셨어요. 네. 우리 또 이창렬님 격리 끝나고 나서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일요일에는 전라남도 강진에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초당도 가서 보고 그 옆에 섬도 갔습니다. 섬에 가서는 마스크 잠깐 벗었어요. 벗고 태풍을 아주 심호흡을 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게 빨리 코로나가 썩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경험 같기도 하고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 해제하면은 이제 PCR 검사 그거는 안 받는 건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한번 앓은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전염성은 이제 약해졌어도 아직은 그 후유증이 많아서 그걸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조심해야 그렇죠. 된다는 예, 예. 거고. 안내가 정확히 되어야 진짜 불필요한 격리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분 모두 확진 전에 일상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은 없고 평상시대로 나의 일생생활을 그냥 하는 게 좋은데 그동안에 못했던 숲해설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스와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전체를 쓰레기 없는 동네를 하자. 그리고 각 동에서 한 사람씩 선정을 해가지고 감시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매일 나가야 돼요. 토, 일요일만 빼고는 매일 나가서 내가 담당한 그 거리를 바깥에 쓰레기를 내놓은 사람. 그거는 왜냐면은 저녁에 내놔서 아침에 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놓기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연세발 네. 대해서 너무 일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여러 가지 등등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니까 너무 신나요. 신나죠. 네. 특별히 뭐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무튼 야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 매일 노인 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안동에. 네. 거기에서 고령자들을 봄에 이 바람 좀 쏘여야 된다고 그래서 버스가 한 2대 대절해가지고 충청남도 태안에 튤립 축제가 있다고 그래요. 멋진 계획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거기 내일 갈 기분에 아주 들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빨리 아주 이제 정상 이제 사회로 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끝으로 경험자 입장에서 지금 격리돼서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주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코로나를 한번 겪어보니까 3차 접종하는 사람들은 별 뭐 고통도 없고 그냥 잘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빨리 그 이제 기운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회복하신 후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로하지 마세요. 과로하지 하니까 말라. 이제 이런 코로나인지 미크로인지 자꾸 뭐 틈새로 끼어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가 첫째예요. 뭐니 해도. 그 연로하신 분들은 일자를 많이 주셔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건강치 못하거든요. 조금만 일자리라도 다 주시면은 정말 건강하게 자기를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면은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그리고 말씀. 오미크론은 감사합니다. 예. 독감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네, 겁내지 마시고, 예. 그 열심히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위생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파이팅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실버넷 뉴스 장명자 기자님과 이창렬 기자님께서 확진 후 또 치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